안녕하세요, 주말남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주식으로 말아먹고 베트남에 넘어와서 지금까지 약 2년째 생활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이렇게 생활하면서 베트남 생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베트남에 거주하시는 모든 한국인이 저 같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건 저의 상황 속에서 아주 주관적인 장단점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장점부터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 심리적인 상대적 빈곤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한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웬만큼 부자가 아닌 이상에는 상대적 빈곤을 더 많이 느끼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변에 잘 사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널리고 널린 게 이제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환경들, 이렇게 주관적으로 느끼는 상대적 빈곤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여기서 살면 오히려 상대적 부유함을 느낀달까? 물론 한인타운에서 한인들끼리 어울리면서 지내면 한국에서의 똑같은 기준과 비교 속에서 여전히 상대적 빈곤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로컬 생활을 했거든요. 로컬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서 그들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주변 어디를 둘러봐도 대부분이 이제 월급 30에서 50 받는 분들, 많이 벌어야 뭐 100 정도 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새 차를 샀는데 얼마라느니, 누구 집값이 몇 억 올랐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뭐 들을 수가 없어.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게 참 좋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주식으로 다 말아먹고 나서 한동안 사람을 못 만났던 적이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유독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이 30대의 남성이 갖추어야 될 그 암묵적인 조건 같은 것들, 30대 남성이라면 뭐 요 정도 급의 차, 그리고 연봉은 대충 뭐 요 정도는 돼야지, 뭐 이런 것들 누군가 이렇게 딱 정해놓은 건 아닌데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조건들, 그때 당시에는 이 평균적인 조건에 한참 미달이 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막 너무 불안하고 작아지고 이래서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는 상대적으로 비교 대상들이 쭉 낮아지니까 한결 낫더라고요. 늘 부족하고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게 이 정도면은 풍족한데? 여유 있는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심리적으로 되게 편안해졌죠. 그리고 해외라는 게 좀 그런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30대 남성이 갖추어야 될 그 암묵적인 조건들,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흐려집니다. 쭉 보면은 뭐 거의 대부분 월세 살고요, 웬만해서는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요. 한 분씩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다들 베트남에서 왜 살게 됐는지 기구한 사연들쯤은 하나씩 다 있고요. 해외다 보니까 각자가 뭘 하건 그러려니 그냥 그런갑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런 비슷한 거를 호주에서 생활할 때도 느꼈는데, 워킹홀리데이에 온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물론 한국에서 뭐 잘 사는 친구도 있고 조금 형편이 부족한 친구도 있겠지만, 어차피 호주에 와서는 다 같이 그냥 젖소젖자고 같이 앉아가지고 토마토 따고 딸기 따고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뭐 비슷비슷하거든요, 할 수 있는 일이 거기서.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안 따지고 그냥 대화 좀 잘 되고 마음 맞으면 서로 어울려서 놀고, 남녀 사이 같은 경우에는 연애도 좀 자유롭게 하고, 직업이 뭔지, 차는 어떤 걸 몰고 다니는지, 연봉은 얼만지 이런 거 복잡할 거 없이 그냥 마음만 맞으면 됐었던, 마치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처럼 그냥 마음만 맞으면 이렇게 연애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건 베트남 생활의 장점이라기보다는 뭐 해외 생활의 장점인 것 같네요. 두 번째, 연애의 기회가 늘어난다. 뭐 돈 많은 부자들이야 한국에서건 해외에서건 언제 어디서든 경쟁력이 좀 있지만, 저 같은 어떤 이런 평범한 수준에서도 경쟁력이 쫙 올라갑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하얀 피부를 굉장히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한국 남성의 피부가 동남아에서는 되게 하얗게 느껴지기 때문에 인기가 많죠. 그리고 베트남 남성들의 평균 키가 조금 작은 편이기 때문에 키 부분에서도 경쟁력이 좀 높아지고요. 그래서 한국 남성들이 무조건적으로 베트남에서 인기가 있는지, 어느 정도의 여성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인지, 이런 얘기들은 뭐 다음에 한번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연애의 기회와 확률이 올라간다, 이 정도로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돈 모으기가 좋다. 돈 모으기 좋은 이유는 다양한데, 뭐 뻔한 거부터 말씀드리면 물가가 싸잖아요. 호치민의 집 월세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비싸가지고 한국이랑 크게 다르진 않아서 이 방값은 빼고 말하더라도 이런저런 전체적인 물가가 너무 싸가지고 생활비 자체를 한국에서보다 크게 아낄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이랑 다른 점은 자동차에 큰 돈을 소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 자동차 구입하는 게 초반에 돈 모으는데 굉장한 걸림돌이 되거든요, 사실. 할부금에, 기름값에, 관리비, 세금 뭐 줄줄이 세요, 돈이. 근데 베트남에서는 꾸역꾸역 이 차를 살 필요가 없으니까. 물론 하는 일에 필수적으로 차량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건 어쩔 수 없죠. 게다가 한국보다 차량 가격이 한 2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오히려 돈이 더 깨지는 경우도 발생하긴 하지만,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저의 경우 이런 케이스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솔직히 한국에서 자동차 뭐 필요하죠. 근데 차가 진짜 꼭 필요하지 않아도 구입하신 분들이 은근히 많을 거예요. 특히 사회 초년생분들 중에서. 왜냐하면 주변 대부분이 가지고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꾸역꾸역 차를 산다고 칩시다. 중고차 사는 사람들이나 뭐 조그만 차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한국에서?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할부 끼고 새 차를 사는 경향이 좀 크죠, 한국에서. 형편 안에서 최대한 크게 신형으로. 근데 이렇게 크고 비싼 차, 이거는 사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거든요. 돈이 충분해가지고 난 이런저런 거 사겠다 하면은 뭐 누가 말립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형편이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리하면서까지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질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건, 이거는 너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여주기식 소비,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질지에 대해서 유독 많이 신경 쓰는 나라가 또 한국이기도 하니까,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 전반에 걸쳐 가지고 평가하고 비교하는 이런 기준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웬만큼 사람답게 보여지려면 이건 뭐 돈 모을 수가 없어. 그거 다 따라가려면. 어쨌든 여기서는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쓰고 살아갈 수가 있었다. 그래서 돈을 벌면 어떤 사치 그리고 보여주기식 소비에 많이 쓰지 않게 되고, 온전히 목표를 위한 돈을 모으기 수월하다. 집을 구입하기 위한 목돈이 됐건 사업을 위한 돈을 모으는 경우건 어쨌건 맘먹고 돈 모으기가 훨씬 수월하다. 여기서 이제 무조건 한식 챙겨 먹으면서 사치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이러다 보면은 뭐 한국이나 여기나 돈 모으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죠. 다만 맘먹고 돈 모으기엔 한국보다 훨씬 수월하다. 장점들이 생각해보면 더 있을 것 같은데 먼저 굵직하게 생각나는 것들로만 이렇게 3가지 정도 말씀드려봤고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